엔비디아가 8%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간 9월 19일에 있을 금리 인하 이후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분할 후 가격 기준으로 137달러, 여기서 엔비디아 3파 랠리가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3달러 위 140달러 찍고 90달러까지 하락이 나왔죠. 이 얘기는 제가 갖고 있는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폭락이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4파 조정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젠슨 황, AI 칩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8%나 끌어올렸는데, 이 엔비디아와 증시의 시나리오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 100, 나스닥 종합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지수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조정 시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 맥점을 말씀드렸죠. 실제 주가는 이렇게 1차, 2차 맥점을 정확히 모두 터치하고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은 어떤 매수도 저가 매수가 된다. 왜냐하면 전고점을 반드시 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래 어디서 사든지 전부 다 저가 매수가 되는 것이고, 특히 저가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맥점 매수를 하는 경우는 내 수익률을 급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증시의 흐름에서 조정이 어느 구간이냐, 이 다음 흐름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먼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측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나올 맥점, 이런 맥점들에서 정확히 베팅할 수 있는 용기와 근거, 자신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이런 구간에서 댓글 반응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공포의 구간에 들어가고 있구나,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증시가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이런 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리 위축을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간접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됐던 거죠. 즉 인간지표죠. 그러면 이 증시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PI가 이번에 예측치 2.5, 여기에 부합한 2.5가 나왔죠. 최근에는 다소 횡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이전 수치가 2.9니까 0.4나 빠진 거죠. 게다가 실업률도 기존에 나왔던 4.3에서 예측치 4.2 부합하면서 0.1% 빠졌다. 즉 물가도 빠지고 실업률도 빠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은 굳이 금리를 0.5% 이렇게 많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0.5% 빅컷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시장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충격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짐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빅컷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빅컷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8월 8일에 있었던 하반기 투자 시나리오 그 라이브 영상을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번 FOMC 때는 0.25% 인하 가능성 85%, 그 다음 11월 7일에는 또 0.25 내립니다. 가능성이란 거예요. 그 다음 연말에는 이때 빅컷 나오죠. 0.5% 인하. 물론 아직까지 가능성이지만,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금리가 무려 1% 이상 하락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금리 하락기, 저금리 시대로 돌입한다. 그 과정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되겠죠. 일단 빅컷 없이 0.25 인하 이번에 거의 확정적인데, 흔들림이 있더라도 중기 상승 추세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2019년에 나왔던 금리 인하기와 지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019년도 금리 인하기 그리고 현재입니다. 자, 이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죠. 2018년도 하반기, 이때 이 빨간 색깔 미국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5까지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증시는 급락. 하지만 금리 인상이 멈추자마자 증시는 급등을 했어요. 지금과는 약간 다소 차이점이긴 한데, 이렇게 2.5%가 유지가 되다가, 자, 이 시점입니다. 2019년 7월달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
증시가 흔들리죠. 이렇게 조정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한 달 반이나 진행이 됩니다. 정리하면 금리 인상이 벌어지는 동안 증시는 급락,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나니까 시장은 급등,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 달 정도 앞두고 급락, 그리고 회복,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오자마자 한 달 반 정도 흔들리다가 급등 나옵니다. 지금 현재와 비교해보면, 자, 이번 하락을 이런 정도에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 전에 나오는 출렁임,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이런 기간 조정 형태, 가격 조정 형태라기보다는 기간 조정, 시간 조정 형태로 주가가 횡보 박스권을 그리다가 급등이 나온다. 이게 어쨌든 금리 인하 직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급등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동일합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의 움직임,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서 어쨌든 중기 시나리오는 대선과 금리 인하를 뒤로 하고 결국 증시는 상승한다, 우파 상승이 나간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건 과거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가 장기간 저물가 시대를 뒤로 하고 고물가 시대에서 다시 물가가 잡히는 그 과정이라는 건데요. 자, 이때 70년대 후반 오일 쇼크를 비롯해서 이때 물가가 너무나 높아지니까 이때 CPI 초급등을 했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 연준 의장 폴 볼커 79년 10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11.5%였는데 이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자,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금리를 21.5%까지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10%가 올라간 거예요. 결국 이 고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았죠. 결국 물가는 다시 급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를 다시 내렸고, 그 과정에서 금리는 굉장히 초장기간에 걸친 강세장이 나왔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고물가 시대에서 저물가 시대로 물가를 잡은 상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은, 그리고 설령 경기 침체성, 경기 둔화 조짐이 있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증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한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금리 인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건 증시의 호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산업, 어떤 분야가 좋을 것이냐? 결국 AI, IT, 빅테크예요. 결국 CPI, 물가 지수가 잡히고 이렇게 저물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이 국면, 이때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설 투자에 대한 여력, 금리가 낮아지면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시설 투자가 용이해지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도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많은 그런 성장주나 캐펙스 투자가 많은 그런 종목들의 수혜가 돼요. 이때는 결국 이런 금리 인하는 또 성장주에게 있어서 미래 이익을 땡겨오는 그 금리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이익이 더 커진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결국 고물가를 잡고 내려가는 금리 인하는 유동성과 투자 여력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게 성장 모멘텀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이 AI 기반 IT, 빅테크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블을 이끄는 과잉 투자 조짐이 아직 없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자, 이 회색바 미국 IT 투자 순환 변동치예요. 투자는 늘어나는데 이 기업 순이익률은 낮아진다. 투자는 하는데 이익이 안 난다. 이 괴리가 커지니까 버블이 붕괴가 되었더라. 현재는 어떨까요? 투자는 늘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률은 고점에서 유지되고 있다. 즉 이익률 하락에도 과잉 투자가 있었던 닷컴 버블 때는 버블이 붕괴되었지만 현재는 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높은 상황에서 게다가 투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AI 관련된 캐펙스 투자 증가 추이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 성장 단계라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라면 자금의 투자 유입과 증시의 자금 유입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 증시는 상승 가능성 여력이 남아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도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급등이 나왔는데 형태가 제가 생각했던 형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일단 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수렴 후 상승하는 것. 두 번째, 바로 반등하는 것. 수렴이 나오더라도 이런 형태로 기간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이 기간이 아마 금리 인하 즈음이 되겠죠. 즈음해서 금리 인하 충격을 다소 받더라도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형태, 또는 그냥 지금부터 반등이 이어지는 형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이 저점을 깨고 이런 형태로 가는 이런 하락장은 보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4파 조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또한 똑같을 것이다. 1, 2, 3, 4, 4파 진행 중이고요. 보수적인 경우라도 수렴이 나가고 나가는 형태, 또는 여기서 4파가 이미 끝났고 1, 2, 3, 4, 5로 나가는 형태. 물론 시나리오는 여기서 나오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하락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고의 핵심은 이 다음에 상승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고점을 넘는.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조정 또한 매수 기회가 된다. 특히나 이런 코스피 기준으로 PBR 0.8배 부근, 여기랑 S&P 500의 PER 20배, 21배 정도 똑같아요. 가격은 차이가 있죠. 훨씬 많이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S&P 500 기준으로 똑같다. 가격은 올랐지만 기업 실적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샀던 사람은 여기서도 살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즉, 큰 흐름을 내가 근거에 의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남들이 뭐라 하든, 유튜버가 뭐라 하든, 내 옆자리, 직장 상사, 친구, 투자 파트너, 증권사 담당자 뭐라 하든 내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9월 19일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결국 출렁임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갈 것이다. 5파 상승은 남아있다라는 것, 이 큰 흐름을 기억하시고요. 10만전자 가나요? 코스피 3100 가나요? 엔비디아 어디까지 가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거나 정말 소액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정도로, 취미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한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락장이 왔을 때 그런 분들 계좌는 작살납니다. 결국 제 이야기나 유튜버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돈을 벌어주는 건 내 실력, 내 관점, 내 기준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어떤 기법이나 기술보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